예, 정각이 되어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책실의 이준영 전문위원입니다. 개정된 방송법 부칙에 따르면 오늘 26일까지 KBS 이사회가 재구성되어야 하고 보도 전문 채널의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위 절차들을 포함한 방송법 후속 처리 전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붙여서 언론노조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미통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노조 이호찬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언론노조 식구들이 대거 참석하셨는데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지경 성평등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도원 민주언론 실천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전성관 MBC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김성관 EBS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조화윤 KBS 미디어텍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오달록 KBS 방송차량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윤범기 MBN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발언자들은 뒤에 불러드리기로 하고 민성빈 MBC 본부 수석부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공홍조 KBS 본부 지역수석부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서병립 KBS 본부 공정방송실장님 오셨습니다. 발언자들입니다. 박상현 KBS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전준영 YTN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송지연 TBS 지부 비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준희 방미심의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바로 발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KBS 본부장님 발언 청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지난 8월 우리는 20년 가까운 투쟁의 결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향해 한 발 내딛는 방송법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당시 방송법 개정을 너무 서두른다는 우려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에서 현수막을 들었고 108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송법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방송법 개정을 이루어냈지만 그때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방송법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속히 꾸려져야 함에도 지금 마냥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방송법 개정이라는 언론개혁 기회를 만들었지만 방미통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언론개혁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정권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KBS에는 내란 숙의 윤석열의 임명을 받은 파우치 박장범이 버티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장범은 자기를 임명한 내란 숙의 윤석열을 잊지 않았습니다. 파우치 박장범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내란 정권 옹호에 나섰습니다. 내란의 과정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무자비한 검열로 불방 직전까지 몰아세웠고 부정선거론을 파헤친 프로그램은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으로 편성을 삭제했습니다. 내란에 동원된 군인들이 겪는 고충을 살펴본 프로그램은 방송이 되기도 전에 편성 정보와 프로그램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서 극우단체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내란에 저항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1년 동안 준비한 프로그램을 불방시키려는 시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파우치 박장범과 그 수하들이 공영방송 KBS에서 저지르고 있는 행태입니다. 이렇게 파우치 박장범은 공정방송을 파괴하고 올해 1,000억 원 적자까지 내면서 공영방송 KBS를 점점 더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내란 정권은 무너졌지만 내란 정권이 추진했던 공영방송 KBS 말살은 파우치 박장범 아래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공영방송 KBS가 얼마나 망가져야 합니까? 아니면 이재명 정부 역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못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더 이상 방미통일 구성이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속한 방미통일 구성이 이재명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친숙해서 자연스럽게 윤성구 사무처장님 오신 걸 까먹었습니다. 윤성구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예, 구호 한번 외치고 이어가겠습니다. 방미통일 정상화 촉구한다. 방송법 후속 조치 즉각 이행하라. 방송장악 청산 지체 없이 추진하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준영 YTN 지부장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장 전주정입니다. 방송법 시행 석 달인 오늘을 하루 앞둔 어제 YTN 사측이 경악스러운 인사 발령안을 공지했습니다. 새 방송법 시행 석 달 안에 임명 동의제 통해서 보도국장 지명하고 임명하라고 했더니 임명 동의제 시행할 생각은 안 하고 아예 보도국장을 공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에서 보도국장은 더는 필요 없다는 사실상 공식 선언과 같습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방송법에서 석 달 안에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사장을 임명하라고 의무화했습니다. 내란전단 김백이 사퇴했지만 후임 사장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추위를 무시한 채 사장 대행을 꽂았습니다. 사장도 대행, 보도국장도 대행, YTN은 한마디로 대행천지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 말기 대통령 대행 잔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YTN은 새 방송법 이행 못하겠다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내란 결탁자본 유진그룹이 여전히 YTN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혼란의 정점기에 YTN 간부 수십 명을 일과 시간에 불러내 회식을 하고 여성 앵커까지 불러내서 건배사를 시키는 천박한 자가 회장으로 있는 유진그룹이 YTN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자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YTN 이사회에 참석해 이사회 회의를 감시하고 기밀 정보들을 낱낱이 사찰하는 천박한 유진자본이 여전히 YTN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정권이 무너졌고 민주시민이 일으켜 세운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내란 결탁자본이 아직도 YTN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새 정부의 미디어 관리감독기관 방미통일가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레 이번 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2인체제 방통의 미법성 그리고 YTN 최대주주 심사 과정에서의 졸속 심사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내려져도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방미통일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 유진강정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 대법원 3심 결과 나올 때까지 수년간 유진강정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방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법부가 곧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행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YTN은 앞으로도 계속 내란체제 유진강정기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 접파업을 시작으로 벌써 200일 가까이 힘든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달 넘게 매일 아침 여의도 유진그룹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YTN 종료들보다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기업 직원들이 더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싸워야 합니까? YTN이 언제까지 내란 결탁 세력이 장악한 YTN에서 신음해야 합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할 때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당장 방미통일을 정상화해서 내란 세력이 방송을 장악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민주시민이 이렇게 세운 새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준영 지부장님 뜨거운 발언 감사드립니다. 송지현 TBS 지부 비대위원장님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비대위원장 송지현입니다. 저는 이때쯤이면 방미통일 위원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방미통일가 구성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9월에는 되겠지, 10월에는 되겠지, 11월은 되겠지. 근데 지금 벌써 12월, 올해가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마 올해 안에 방미통일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상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영방송 체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의 분기점입니다. KBS 이사회 재구성, 보도 전문 채널 대표와 보도 책임자 선임 같은 법이 정한 후속 절차들이 줄줄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연의 피해는 TBS 같은 지역 공영방송에 가장 먼저 가장 깊게 쌓이고 있습니다. TBS는 지난 3년간 제작비가 끊기고 1년 넘게 월급 없이 버티는 전례 없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절차적 위협과 정치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감찰하고 바로잡는 것은 방미통일의 명백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미통일가 구성조차 되지 않아 책임 규명도 정상화도 재발 방지도 모두 멈춰 있습니다. 특히 TBS는 방미통일 추천 이사 공석, 상업 광고 허용 관련 후속 절차, 기부 가능성을 열어 방송 존속 기반을 회복하는 조치, 서울시장 해안부의 출연기간 해제 과정의 위법성 판단, 이 모든 과제가 TBS 주무기관인 방미통일가 정상 가동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방미통일 공백은 단순 공백이 아닙니다. TBS에겐 존폐와 직결된 시간의 간절함이고 공영 미디어 체계 전체에겐 법치를 통한 정상화의 중단입니다. 방송법은 이미 개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리고 권력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느냐입니다. 저희 TBS 구성원들은 지난 1년 넘게 무임금으로 방송을 지켜왔습니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을 지키는 구성원들의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책무가 따라와야 합니다. 방미통일은 즉각 정상화돼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공영방송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단추이며 동시에 TBS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회복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빨리 방미통일을 구성해 주십시오. 투쟁! 송지현 비대위원장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이어가겠습니다. 빨간색이 앞으로 오도록 들어주시고요. 빨간색이 앞으로 오도록. 방미통일 정상화 촉구한다. 방송장악 청산 지체 없이 추진하라. 예, 파란색이 앞으로 오도록 한번 들어주시고요. 파란색이 앞으로 오도록. 방송법 후속 조치 즉각 이행하라.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준희 방미심의 지부장님 발언 청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방미심의지부장 김준희입니다. 이름이 방미심의로 바뀐 지 2달 가까이 됐는데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방미심의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류일임 씨가 방심위에서 도주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3인체제 잔당 2명이 심의 의결을 중단한 지도 6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 방송심의는 7,000건 이상, 통신심의는 16만 건 이상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 구인구직 정보를 차단하라고 지시한 게 10월 17일입니다. 방미심의가 구성되지 않아서 불법 정보가 삭제 차단되지 않는 것을 대통령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헌 위촉이 늦어지는지 답답합니다. 전문성 있는 좋은 사람 찾느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다 지칠 정도로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 장악을 바로잡아야 할 엄중한 책임에 대해 대통령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파괴한 언론 자유, 그대로 두면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진숙과 류희림이 없으면 방송사는 알아서 공정보도하고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는 저절로 줄어들까요?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20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세계 31등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집권하고 3년 만에 69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8계단이 내려갔습니다. 박근혜 때는 여기서 한 계단 더 내려가서 70등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겨우겨우 40위권으로 올려놨는데 윤석열 바로 62등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세계 언론자유지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이 이대로 방치하고서 내년에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과연 올라갈까요? 경제, 문화, 군사력 여러 방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언론자유 후진국으로 남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개정한 방송 3법 제대로 집행되려면 방미통위가 일을 해야 합니다. TBS와 YTN 공영성 복원해야 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작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취약성이 언론 자유에 대한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류일임의 입틀막 심의에 저항했던 방심위 구성원들 여전히 류일임의 보복 인사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류일임 체제의 부역자들은 여전히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청문민원 범죄자와 그걸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반하장의 편파 수사 역시 바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방심위 정상화 한가하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준희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찬 위원장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언론노조위원장 이호찬입니다. 앞서 KBS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방송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를 오가고 피켓팅을 하고 108배를 하던 그 시절은 정말로 뜨겁던 여름이었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많은 작업들이 현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겨울로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방송법 후속 조치에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내일부터 방송법 위반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서 4개 지본부의 대표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왜 시급한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KBS, YTN, TBS, 방심위 모두 방미통위의 정상화, 방송법 후속 조치 이행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이들이 장악돼 있어 겪는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MBC, EBS 역시 다음 달 9일까지 바뀐 방송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방미통일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방송 3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입니다. 사장 한 사람이 방송국 하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송의 공영성 보장을 위한 합법적인 강제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 전문 채널이 다 대상입니다. 이 편성위원회 역시 사측은 방미통일 정상화가 늦어지는 걸 핑계대면서 그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역시 설치 의무 대상을 늘렸지만 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기부에서 방미통일로 소관부처가 변경됐지만 방미통일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어떤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촉구합니다. 방미통일 정상화의 속도를 내주십시오. 방송의 독립과 방송의 진흥을 위한 적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이해합니다. 속도를 앞세워서 아무나 임명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도 늦었습니다. 정부 여당 스스로 만들어낸 3개월의 시한을 어떤 설명도 없이 인사 문제란 이유로 이렇게 넘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를 적절한 시기에 찾아내 임명하는 것 역시 정부의 실력이자 책임입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는 절실합니다. 국민의 명령도 엄중합니다. 방미통일 정상화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너무도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미통일과 방심위 위원 구성을 완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위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언론계 내란 세력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을 더 지연시키겠다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위원장 지명되면 국민의힘 모 위원 추천을 제대로 진행하십시오. 또다시 내란 세력들을, 언론 장악의 후예들을 주요 포스트에 박아놓고 언론개혁에 목리부릴 생각은 접으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12.3 내란 1년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성관 MBC 본부장님, 김성관 EBS 지부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석환 정상화를 엄중히 촉구한다. 지난 8월 26일부터 시행된 개정방송법을 다시 읽는다. 방송법에는 노동자 참여 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 규약 제정,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국민추천위원회 도입,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자 실시 등 한국사회 언론개혁 역사의 변곡점이 될 조항들이 담겨 있다. 또한 지난 10월 1일자로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법에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전위대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수와 규제감독 범위를 유료방송까지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개정방송법의 부칙을 보자 8월 26일부터 시행된 방송법 부칙에는 시행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를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구성해야 하며 보도 전문 채널의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는 시행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오늘이 바로 그 3개월이 되는 날이다. 개정방송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각종 규칙을 만들어야 할 방미통일 설치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2달이 다 돼간다. 그러나 새로 선임돼야 할 방미통일 7명의 위원 중 단 한 명의 이름도 들리지 않는다.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방미통일 위원장에 대한 하마평조차 거의 없다. 방송법 개정에 앞장섰던 정부 여당이 스스로 만든 법의 시행기한을 이렇게 허무하게 넘겨버린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정부 여당은
방송법과 방미통일선출법에 왜 시급히 개정했는가? 윤석열 정권이 남긴 방송자의 깊은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언론계 내란 세력들을 청산하고 방송을 빠르게 정상화시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랐던 것 아니었는가? 방송자의 피해는 하루하루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감을 뼈저리게 인식했기 때문 아니었는가?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불법적 2인 방통위 체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채 쌓여가는 여러 과제들의 시급함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닌가? 방미통일 정상화의 중요성, 그 엄중함을 대통령실은 잊은 것인가? 방미통일 수장의 공백 상태는 더 큰 바다로 흘러야 할 언론개혁의 물길을 뚝방으로 막아놓은 것과 다름없다. 개혁의 물길이 마르지 않도록 서둘러 뚝방을 제거하고 다시 언론개혁의 길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에 요구한다. 언론개혁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적임자들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하라. 방송법 위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 2025년 11월 26일 전국 언론노동조합.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미통일 정상화 촉구한다. 방송법 후속 조치 즉각 이행하라. 방송장악 청산 지체 없이 추진하라. 예, 고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